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의 그 출연진들은 CA 관련 전문가들을 한번 모셨습니다. 그리고 CA 컨퍼런스 2021 프리뷰를 통해서 한번 이제 CA 컨퍼런스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 준비를 하고 계신 김창환 교수님도 같이 모셨습니다. 오늘 우선 발표를 들어가기 전에 그 세 분을 모셨는데 세 분 다 뭐 이쪽 분야의 오랜 전문가이신데 각자 좀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예, 김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기계공학부 김창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영광스럽게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CA 컨퍼런스 2021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음 달 11월 12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CA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많은 정보 교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또 모임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컨퍼런스의 주요 이제 제 토픽은 요즘 화두인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과 VPD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많은 산업체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G전자 H&A 연구센터의 황윤대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가상제품 개발 그 태스크를 우리 센터에서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회사는 이제 가전제품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도 있고 해서 실제로 실물을 다 만들어 보고 뭐 개발을 해서 출하하거나 고객한테 전달하는데 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제품 개발 기법을 좀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CAE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그 사업적 성과를 얻고 있는데, 얘를 싱글 디멘전에 하고 매칭을 시켜서 같이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럼으로써 가상제품 모캅을 만들어서 얘로 실제 시험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목표로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VNG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그 VNG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서 온 문의에 대한 사항들, 컨설팅 서비스를 좀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다중물리라든지 이제 가상 환경에 따른 해석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트렌드가 점점 그 방향으로 진행돼 가고 있음을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기반 기술에 대한 많은 그 베이직 리서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볼트라든지 용접이라든지 피로라든지 열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많이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선 이렇게 순서대로 예. 우리 김창환 교수님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예. 한번 간단하게 뭐 CA라는 걸 뭐 몇 분 안에 뭐 다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가장 좀 관심을 가지는 다중물리 해석과 최적 설계 연구실, 여기 지금 이 연구실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 제가 2007년도에 건국대에 부임을 했고 그 이후 쭉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T1의 그 연구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국이 자체가 그냥 굉장히 많은 걸 다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설명을 간단하게. 예,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CA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넓고 점점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때는 CA가 새로운 트렌드였지만 지금은 제 생각에는 뭐 산업에서 굴뚝산업과 같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기초 유한 요소 해석과
또 한 축인 다물체 동력학을 두 축을 해서 어떤 제품 설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논문 연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산업체 연구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상당히 실무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 배경이 된 것은 밑에 적었지만 뭐 요즘 뭐 아바쿠스 안에도 있고 나스타란에 있는 ACMS, AMS 같은 그 AMS MBH 툴이죠. 그걸 제 박사학위로 하면서 그런 툴을 개발했고 그 계기로 미국에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뭐 나스트란 또 한국에 와서 또 다물체 동력학 리크다인 개발에 참여를 했고 몇 년 전에 LS 다이나에 가서도 제가 한 18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뭐 많은 화두를 멀티피직스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멀티피직스가 지금 가장 왼쪽에 보여주신 것처럼 열, 구조, 유체, 뭐 전자기 이런 것을 커플링한 것을 우리가 흔히 아는 FEM 관점에서 멀티피직스고 또 이제 다물체 동력학이라는 것이 한 축이 있었는데 한국의 우수한 연구자분들께서 구조역학과 강체를 연동한 유연 다물체 동력학이 이제 상당히 활성화됐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멀티피직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물체 동력학이 있으면 이제 제어를 저희들이 반드시 이제 같이 붙이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루어진 제품을 최적 설계를 하는 이런 화두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피직스 관점에서 최근에는 이제 전기자동차의 모터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멀티피직스 연구와 최적 설계 연구를 많은 산업체들과 함께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 보통 모타 같은 게 보면 우리가 피직스가 있는 게 전자기장, 구조, 소음, 진동, 그 다음에 요까지가 보통 현재 상용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다물체 동력학까지 투웨이로 완전히 커플링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도 어차피 화학과나 재료과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대부분 전기화학 관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계화학 관점에서 기계적인 하중 충격이 가했을 때 전기차의 거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 제가 포커싱을 둬서 전기화, 구조, 열, 진동, 충격 같은 것을 멀티피직스로 해서 많은 논문도 냈고 현재 산업체랑 일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단품에서의 멀티피직스를 궁극적으로는 전기차에 어떻게 녹여넣어서 차에 대한 통합 해석을 하는가 그걸 요즘 화두인 이제 MBSE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대표적인데 뭐 왼쪽의 그림이 이제 셀 단위에서의 외부 충격 하중이 있을 때 셀에 요즘 열 폭발이라고 하죠.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근데 대부분 이제 상용 소프트에서 열 구조, 전기, 화학, 열 여기까지는 됩니다. 하지만 전기, 화학과 열과 구조 세 개를 동시에 투웨이를 어떻게 커플링할 것인가. 최근에 그 알고리즘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많은 논문을 지금 발표하였고 아마 이런 것도 추후에 상용 소프트에서 받아들인다면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배터리의 단품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셀, 모듈, 차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야 되는데 다행히 많은 산업체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산업체에서 이 배터리의 이런 멀티피직스 기반으로 셀, 모듈, 팩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보는 이런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모타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상용 소프트웨어 모타 해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자기 구조, 뭐 진동 정도 커플링이 잘 되고 있는데 모타는 회전체입니다. 그래서 기계과학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회전체의 진동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물체 동력학을 연동시키는 것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실험과 검증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있고 이것도 뭐 현재는 상용 소프트웨어 되지 않지만 언젠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각각의 단품의 멀티피직스도 매우 중요한데 이제 전기차에 어떻게 녹여내서 차에 대한 특성을 보는 것을 이제 볼 텐데 또는 차의 주행 성능에 따라서 모터나 배터리의 또 성능이 달라질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 요즘 화두인 뭐 1D 해석 또는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 MBSE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것도 뭐 여러 산업체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받아서 모터와 전기차의 뭐 MBSE 배터리와 전기차 MBSE 또는 뭐 인버터 등등과 통합적인 해석 연구를 현재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다짜고짜 지금 뭐 슬라이드 하나 나왔는데요. 이 제품은 지금 LG전자에서 생산하는 그
그 센트리퓨걸 칠러라는 제품입니다. 즉 우리가 그 건물 저 옆에서 보듯이 옥상에 냉각탑이 있고 지하에 이제 저런 대형 그 칠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찬물을 만들어서 그 찬물을 순환시켜서 이제 냉방을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 가격이 뭐 3, 4억, 한 5억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서는 제일 뭐 비싸고 큰데 얘를 이제 가상 제품으로 한번 개발을 해본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그 사례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대형 냉동기에 해당하는 칠러는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물건이 워낙 커서 미리 사전에 시험을 하는 그 시험 장치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에서 실제 시험해 보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상에서 이런 신뢰성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그 테스트를 해서 이제 출하하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좀 전에 오른쪽 아래 보셨던 그 센트리퓨걸 칠러에 대한 시뮬레이션 예입니다. 저희는 이제 MBSE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이 제품의 핵심 부품인 압축기입니다. 압축기는 원심칙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런 모터가 있고 뭐 임펠러가 들어가 있고 냉매를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켜서 걔를 이제 동압을 정압으로 이제 회수함으로써 이제 압력 차이를 내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제품 굉장히 뭐 압축기 안에 뭐 거동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물리계로 나눠서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이제 모터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적인 부분, 그 다음에 냉매가 유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에어로다이나믹한 부분,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흔들리겠죠. 흔들리는 진동에 대한 부분, 이런 것, 그 다음에 모터를 냉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냉각에 대한 그 피직스가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얘를 각각 그 입출력에 대한 파라미터를 잘 정의해서 같은 시간축에 대해서 동시에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각각의 이런 CA 기술은 저희들이 많이 해봤는데 얘네들을 같은 시간대에 같이 풀어보는 것은 저희들이 뭐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도를 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3D CA 모델링 한 것이 이제 오른쪽에 싱글 디멘전에 그 사이클 시스템하고 이제 붙어서 전체적인 이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제 컴프레서라고 이제 압축기 부분이 있는데 저 압축기의 계산을 왼쪽에 보는 그 CA 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내고 얘가 이제 사이클을 돌면서 같은 시간대에 풀어내는 건데 지금 이제 MBSE를 활용한 가상제품 개발은 어쨌든 가상제품 개발이라는 건 크게 3가지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싱글 디멘전하고 그 3D CA를 같이 코시뮬레이션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물리계를 한 번에 같은 시간축에 대해서 풀어내는 것. 그 다음에 기구와 제어를 동시에 초기 단계에서 같이 설계해서 풀어내는 것. 뭐 이 3가지가 전부 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복합 기술들이 같이 뭉쳐서 하는 그런 뭐 일종의 종합예술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팀을 모아서 이제 제어는 이제 인버터에서 들어오는 그 파형, PWM 파형을 모터에 주고 이것을 이제 돌려서 뭐 일정 정도의 결과를 저희들이 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이것을 이제 이제 실제 제품에 이제 뭐 실험을 뭐 가름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 제품을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놈하고 이제 붙여서 쓰려고 그러면 이 사이에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뭐 통신을 통해서 이제 받아내겠죠.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이 디지털 트윈으로 쓰게 되면 현장의 그 물건의 저런 제품의 어떤 상태를 뭐 내가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뭔가 뭐 고장을 방지한다든지 그런 이제 사업적인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제품 개발을 해서 설계를 더 잘하고 뭐 빨리 하고 하는 것은 뭐 기본일 테고
사업의 여러 가지 가치 사슬 중에 이제 뭐 고장의 유지 보수라든지 또 이런 걸 예쁘게 보여줘서 사전 선행 영업을 통해서 고객한테 수주를 좀 빨리 많이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음 페이지는 뭐 일종의 참고인데요. 지금 싱글 디멘전하고 3D를 서로 섞으려고 하면 3D는 언제나 항상 무겁고 자세한 모델이고 싱글 디멘전은 가볍고 물리적, 뭐 간단한 그런 원리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시간축에 대해서 같이 놓고 풀려면 뭐 당연히 3D를 어떻게든 뭐 메타 모델로 만들든 서로게이트로 하든 어쨌든 차수를 축소시켜서 원디하고 좀 맞춰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기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뭐 다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보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엮어가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고 뭐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한테 요청하거나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실제 제품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차근차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게 오늘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적용하고 계시는지 예. 뭐 당연히 좀 초기 단계입니다.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AE 기술은 뭐 굉장히 저희도 연구 인력이 많고 사업에 직접적으로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가상 제품처럼 이제 만들어서 디지털 모컵을 선행 단계에서 만들어서 이제 후단에 뭐 비용이나 인력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 효과를 지금 이제 보기 위해서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제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가 조금 나오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이거 되네 이제 그런 때가 되면 이제 조금 더 폭발적으로 이제 MBSE를 활용한 가상 제품 개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이런 사례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제가 버추얼 프로덕트 디벨롭먼트가 사실은 한 15년 전에도서부터 나와가지고 삼성전자도 이제 하는데 주로 이제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거보다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 기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걸 이제 패러다임이 더 확장이 돼가지고 디지털 트윈까지 만든다 그러면 이게 비주얼도 보여주고 옛날에는 VPD라고 해서 딴 사람한테 안 얘기하고 내부적으로만 소비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외국 회사 같은 데 보면은 따로 제품 따로 팔고 디지털 트윈 따로 팔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또 팔면 계속 이익이 창출되니까 라이프 사이클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또 하나는 CA가 해석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되게 저희도 CA 팀장을 오래 했는데 그 과정은 연구원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경영진에서 뭘 쓰기 위해서는 몇 월 며칠 오늘 까지 나와라. 근데 연구원들은 이거 3, 4일 더 있다가 일주일 후에도 나옵니다. 이러고 돌려오고 집에 갔다 와야 됩니다. 이런 걸 했는데 하여튼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몇 년 전서부터 그런 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 다중 물리 그것도 너무 이게 처음에 했을 때 CA 엔지니어들에게는 이거 재난이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만 진동만 하면 됐는데 이게 다 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들이 이제 교수님도 이제 후배들이 이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냥 하나 잘하면 아바쿠스 하나 잘 쓰면 걔들 회사에서 무리 없었는데 나스트라이나 근데 지금 이렇게 점점 더 많이 요구될 거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전기 이런 것까지 그러면 이제 기획과나 이렇게 나오신 우리 때는 그거 나왔으면 그냥 그거만 했었는데 이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게 또 예. 오퍼터니티지만 예, 또 예, 예. 그 기존에 있는 분들은 또 공부도 많이 해야 아, 예.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겁을 먹고 이제 도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저희 회사는 뭐 에어컨, 냉장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쓰고 있고 또 물리계도 뭐 전력전자, 뭐 연료체 진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또 그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위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다른 것들을 통합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최근에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들이 이런 뭐 FMI, FMU를 통해서 서로 그것도 다 된다 그러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내가 랭귀지 다시 배워야 되나? 뭐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 랭귀지를 최대한 쓰면서 인터페이싱을 잘해서 결국은 통합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예전보다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가상 제품을 할 용기가 이제 사실은 기업에서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주 저도 굉장히 임프레션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이게 CNG TV 같은 경우가 이제 세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이제 학계 또 현업에서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벤더도 이제 나오시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면 벤더들은 다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교수님은 이거 그냥 그 상영 갔다가는 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러는 게 그런 상용 소프트웨어 가지고 그 연구에게 좀 하려면은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좀 그 뭐 사설 코딩을 하십니까? 아니면 제 개인적인 연구 방향인데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저는 의지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한다면 특정 A 소프트웨어와 B 소프트웨어, C 소프트웨어를 잘 연동을 해서 그래서 서로 물리량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바라는 설계 관점에서 데이터를 얻어냅니다. 이게 수치해석 관점에서 명확한 데이터보다는 제품 개발자가 필요한 설계 데이터를 설계에 필요한 결과를 뽑아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소프트에서 완벽하게 달리는 건 아직까지 조금은 이제 갭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제 벤더는 뭐 이거만 사면 됩니다 이러는데 그리고 이 그 영업하시는 분이 뭐 현업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분야의 일은 하셨지만 뭐 영업을 하시는 거지 왜 이제 그 연구나 뭐 이런 데 깊숙이 그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도 노하우 아닙니까 그거? 예, 노하우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BSE라는 방법이 그런 어떤 통합을 상당히 원활하게 해주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었고 저는 사실은 저걸 연구에 한 10년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기 곽강을 받고 주도부에서 예전 연구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산업체와 더 활발한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해야 되고 또 작은 것도 한 엔지니어가 다 하기 때문에 이거가 약간 요새 말하는 어자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다 해야 되거나 빨리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저게 그 각광을 받는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짧은 경험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종합예술에 가까워서 굉장히 많은 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사실은 저희 회사가 좀 큰 좀 대기업에 속하는데 굉장히 그 기술들이 세분화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는 그 기술만 하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일을 하는데 사실 얘를 잘하려고 그러면 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초기 단계에서 그야말로 싱글 디멘전의 아키텍팅을 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같이 하지 않으면 뭐 이제 안 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잘 모아서 결과물을 내는가 하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그럼 요즘에는 웬만한 학생들은 그 뭐 모델 비즈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시스템 랭귀지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다 공부가 해야 되나요? 예, 저 같은 기계과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기계과에서 시스템 설계,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과목을 배울 텐데 사실상 그것이 MBS의 가장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있고 또 CA도 유사한데 예전에 그게 대학원에서만 많이 가르쳤지만 지금 웬만한
대학교 3학년, 4학년에서 CA를 지금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 교육 현실 상황입니다. 예. 네, 잠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3D하고 MBSE는 조금 상반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를 잘하시는 분은 MBSE 하려면은 굉장히 맨 처음에 괴롭습니다. 그 가정을 되게 많이 하고 단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D 하는 사람으로 싱글 디멘전 하라는 게 아니고 3D 하는 사람들은 3D를 더 잘 고급화하고 고도화시키는 거고 1D 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잘해서 어쨌든 그 접점에는 서로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연식이 오래돼서 3D가 도중에 이제 막 나왔는데 처음에 3D라고 그랬는데도 저기 와이어프레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가짜 3D지 않습니까? 와이어프레임으로 했죠. 예, 그러더니 이제 점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약간 3D는 약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D에 약간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D가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이제 보긴 좋지 않습니까? 3D가 왜냐하면 우리 직관적이진데 근데 이게 약간 좀 중독이 돼서 그 3D 때문에 이제 그 다른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뭐 CA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뭐 3D를 안 보여주면 그 고객들이 볼 생각도 안 하고 예, 문제에 따라 특성이 있는데 예. 문제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3D에 중독이 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지금 벤더들도 그 3D로다가 거의 다 뭐 장사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D 뭐 3D다 그러는데 근데 그 사실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3D가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시스템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거가 사실은 더 그 백본이 되거든요. 그 뭐 이렇게 3D에 보여주는 거는 사실 영업이나 매니저 레벨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멋있어 막 이러지만 그 안에는 그 3D로 하지 못할 그 저기들이 많은데 하여튼 오늘 두 분 잘 말씀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예. 오늘 이제 요거를 한 15분 정도로 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VNG의 CTO인 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잠깐의 회사 소개, 그 다음에 제 발표 제목인 디지털 트윈인 거에 대한 약간의 소개, 그 다음에 그거를 적용한 뭐 EV나 디지털 배터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예. 일단은 저희가 다소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전문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뭐 기술 지원이라든지 기술 영역이라든지 뭐 단행물 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술 영역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트래티지는 뭐냐면은 손을 빌리는 프로젝트는 안 한다. 머리를 빌려주는 같이 리서치웍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많이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일들은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에게 코어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면 가운데 있는 멀티 스케일과 멀티 피직스 어널리시스를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시는 김 교수님이라든지 황 박사님이라든지 말씀하셨듯이 문제들이 요즘에 다 섞여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 뭐 구조 해석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열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일렉트로, 미케니카, 뭐 서멀, 뭐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일단 멀티 스케일의 그 멀티 피직스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한참 많이 나오는 배터리, 뭐 셀 투 팩이라든지 요즘에 셀 투 프레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기술이 나오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또 특히 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고문 및 고분자재로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은 미국에 있는 엑셀 프로덕트하고 같이 하는데 이 실험만 해더라도 그 1년에 한 5, 6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트라든지 용접이라든지 볼트 풀림이라든지 이런 이종 접합 그 시뮬레이션이나 해석 컨설팅을 하고 있고 뭐 진동 내구 그 다음에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예를 들어서 인덕션 히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덕션 히팅에 의한 열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초반에 황 박사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이는데 얼마큼 많이 붙여야 되냐, 몇 개를 어느 각도에 어디에 붙여야 되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시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툴들, 그 다음에 멀티바디 다이나믹스. 왜냐면은 실제 스태틱하게 움직이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멀티바디 다이나믹스 문제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어떤 프로세서가 잡히면은 이걸 갖다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뭐 코딩을 해서 주신다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제품으로서 공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저희의 스킬셋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소 시스템의 시뮬리아에 관련된 아바쿠스, 뭐 아이사이트 이런 툴을 베이스로 해서 고무가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무의 내구나 파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엔지리카라든지 열 처리를 하는 단테, 그 다음에 하중을 액츄얼 로드를 측정할 수 있게 한 툴 로드, 그 다음에 요즘 수소 탱크 한참 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인딩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와인드 스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컴포짓 머티리얼도 많이 쓰는데, 이것도 디지맷이라는 툴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컴포짓과 관련된 시뮬레이션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용접도 기반 기술로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조선소나 이런 쪽에 보면 용접 라인이 아마 배 하나 만들면 수만 킬로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뭐 후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60T 뭐 이런 저거 하려면 멀티패스에 대한 용접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또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 PCB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PCB를 제작할 때의 디포메이션들, 그 다음에 작용 상태에서 설치된 상태에서 이거 워피지에 의한 파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왜냐면 요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800볼트에 480A인가요? 이런 게 고전류, 고압의 칩들이 작용을 하는데, 거기서 PCB가 열을 많이 받고 그 안에서 냉각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서멀 디포메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툴들을 저희가 툴에 대한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시죠.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릴 디지털 트윈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뭐 정보통신기획평가에서 나온 거는 평가의 정의에 의하면 현실 세계의 물리적 대상을 디지털 세계의 디지털 대상으로 복제해서 디지털 세계에서 실행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보자 하는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원대한 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시스템에는 약간 비슷한 버추얼 트윈이 있는데, 이 디지털 트윈 플러스 상호작용을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시간 개선으로 확장을 하자는 센싱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이걸 가지고 적용을 시킨다든지, 또 PLM과 연결돼서 제품의 디자인부터 시켜서 폐기까지 전 과정을 최적화하자는 것들이 다섯 시스템의 버추얼 트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CTO께서는 버추얼 트윈 쪽으로 이제 미시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근데 사실 디지털 트윈 저기까지 가기도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버추얼 트윈이라는 거는 거기에 약간 더 확장돼서 또 에디셔널한 밸류를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다소 시스템에서 버추얼 트윈을 이제 밀기 시작한 게 작년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3D 익스피리언스라는 저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확장형인데 이제 처음으로 버추얼 트윈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 얘기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솔루션들을 보면 뭐 여기에 1, 2, 3, 4, 6, 7인데, 일단 디지털 컨티뉴티에서 디지털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른 저희가 이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보면은 설계 따로 뭐 따로 다 따로 놓는데, 이걸 한 통을 가지고 놀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지금까지는 설계부서는 설계대로 가고 해석은 해석대로 가서 기껏 해석을 해놓으면은 어땠습니까? 설계는 더 앞서가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매치시킬 수 있어서 디지털 컨티뉴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로지스틱이라든지 뭐 VR이라든지 이런 단지 CA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전반적인 그 워크플로우를 갖다가 버추얼 트윈화 하자는 그 원대한 꿈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번. 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보면은 그 4번, 그 버추얼과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와 그 다음에 6번의 어드밴스 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뭐, 매니팩처링 어널리스트 정도에서 CA가 조금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광의를 보면 뭐 스마트 설비 같으면 다 센서,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겠지만 이런 쪽에서 다 CA 기술들이 녹아 들어가서 전체적인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위님이 아까 보여준 거가 보면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거를 사실은 다 하고 싶은데 저거를 홀들이 다 있죠. 되는 거를 본 사람은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러면 좋을 것 같던데 지금 왜냐하면 걔를 잘 하려면 진짜 가상 목합을 아주 그 아키텍팅을 잘 구조적 기능적으로 계층화하고 분류해서 라이브러리를 잘 쌓아놔야 어떤 하나의 변화가 이제 어디서 영향을 오는지 뭐 그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것, 뭐 성능을 높여야 되겠네, 또는 뭐 진동을 잡아야 되겠네, 요런 쪽에 주로 좀 빨리빨리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종합적으로 다 된 거는 저는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난 지금 아까 저 그림 이거 저도 이제 뭐 현업도 있었고 뭐 학교도 있었고 연구소도 있었고 다 있어봤는데 난 이거 그린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대단한 사람이야. 얘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림 하나들이 보통은 뭐 그냥 카드 앤 페이스트 집어넣는다 생각하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옷소링 하는 사람들은 그거 그림 하나하나에도 다 신경을 써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빅 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입안의 혀처럼 움직이는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그러니까 볼 수 저는 있는데 이걸 디스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사람도 제너럴리스트지 않습니까? 깊이는 아니지만 전체를 보는 거. 높이에서 그래서 우리처럼 엔지니어들은 이게 제일 약하거든요, 사실은. 자기만 계속 한 30-40년 한 분야에서 보니까 하니까요. 지난 이게 이런 분야를 한 사람도 우리에게는 한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사실 현업에서 있다가 지멘스 간 것도 이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게 잘 안 떠올랐거든, 옛날에. 팀장하면서. 이게 특히 이제 뭐 로지스틱이나 뭐 이거가 사실은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도 이게 어려워요. 깊이 들어갈수록 이게 뭐 갈수록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뭐 MES 이런 거 도입해가지고 센서 붙이고 이러면 간단한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성으로 가고 또 요구사항이 요새는 또 뭐 많지 않습니까? 무슨 뭐 EGS인가 뭐 이런 그것까지 생각한다면은 오늘날 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옛날엔 기능만 했는데 요새는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여기 한 달 전에 그 자동화 했거든요. 저기서는 뭐 오토매틱 프로세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무 자동화. 근데 거기 한 친구가 이렇게 모터가 있었어요. 일은 기계가 열매는 사람이. 내가 좋은 얘기네. 나는 그때 딱 보고서 내가 제일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CA 부분은 반드시 녹아든 그 사람이 하기 싫은 부분들은 빨리 이거 자동화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그 결정을 하거나 창의적인 거에 더 많이 써야지. 그걸 뭐 맞습니다. 반복되는 작업도 많지 않습니까, CA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맞아 설명을 해주시죠. 혹시 뭐 많이들 요즘은 많이 아실 텐데 자동차 나온 지 100년 됐습니다. 100년 전에도 전기차가 있었고 하이브리드 카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죠. 다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포시에 박사가 첫 번째 하이브리드 카드 만든 사람인데 근데 요즘에 갑자기 뭐 크린 디젤 하다가 다 사기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전기차가 막 확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바뀌는 것은 엔진을 드러내고 모터를 집어넣고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크게 큰 변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야 될 일들이 모터만 엔진만 드러내고 모터와 배터리 집어넣으면 된다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모든 걸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밑바닥에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구조적으로는 스테이블해졌죠. 안정적이지만 어쨌든 배터리는 또 반대급부로 충돌 잘못하면 홀가닥 타는 그런 홀땅 타는 문제가 생기니까 뭐 배터리라든지 이제 내연기관이 빠지고 일렉트릭 드라이브라든지 파워 일렉트릭이라든지 H박이라든지 채시라든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열 관리도 훨씬 더 많이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CA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일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다 하는, 심지어 전기 자동차를 위한 타이어, 전기 자동차를 위한 스프링, 뭐 이런 구조, 뭐 굉장히 많은. 근데 사실 그 제가 한 오래전에 한 6, 7년 전에 미국 가서 이 전기 자동차를 딱 봤어요. 근데 되게 충격이 컸어요. 왜냐하면 엔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아. 그랬는데, 이제, 엔진이 없어지니까 뭐냐면 이제 그릴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릴. 네. 자, 근데 그릴이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렇죠. 예. 근데 더 놀라운 게 이제 뒤편에 가니까 그 마플러가 필요 없는 없죠. 거예요. 예, 이게. 예. 이게, 그러니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직감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현대자동차에 가서 그때는 엔진 부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 그거 못 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2, 3년 전에 딱 갔더니 엔진 부서가 힘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거가 저는 뭐 필요 없어지다 필요하다를 떠나서 그냥 이동인 것 같아요. 여기서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를 할 때 이제 이런 걸 하시면 좀 뭐 CA 하는 분들이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될까를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일단은 그 구조적 측면에서는 그 엔진이 주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뒤에 있는 엔진 차도 있지만 많이 없죠. 뒤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FF 같은 경우에서 엔진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앞쪽 그 보강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배터리 지금 같은 경우는 모터가 뭐 뒤쪽에도 있고 앞에도 있어 분산돼 있고 또 배터리 구조가 밑바닥에 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컨셉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옛날 같은 방식으로 외형은 똑같지만 내부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으로 아니면 실험으로 많은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 하나는 이 자동차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저 밑에 플랫폼만 파는 회사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플랫폼 시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한동안은 나왔던 게 껍데기는 컴포지트로, 그러니까 차 외형은 컴포지트로 디자인된 이탈리아가 디자인한 걸 갖다가 3D 프린팅으로 컴포지트로 머티리얼 하고 그런 거에다가 이제 밑에 그 바디 언더플로어라든지 이제 바디나 샷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회사에서 만든 그래서 한 100대만 나온다 하는 것들이 가능하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모임 있어가지고 껍데기를 서로 교환한다든가 일주일 시간 한번. 근데 뭐, 사이즈가 맞아야 우리 막 되겠죠. 생각해보는 거죠. 예, 우리 있잖아요. 여기 시청자들이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듣는 분들은 졸음이 와요. 예. 지금 이제 안 먹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디지털 배터리에 보시면 이제 배터리 엔지니어링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중요해지거든요. 앞으로는요. 지금도 이미 중요하겠지만. 왜 뭐 디지털 배터리라고 하신 이유가 그래서 있습니까? 다음 번 저기를 보시면은 자 배터리가 이제 머티리얼부터 셀, 뭐 팩, 비클까지 전 영역을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 쪽 하시는 분은 머티리얼 쪽 봐셔야 되고 저 뭐 LG라든지 저기 배터리를 만드는 데는 셀을 많이 보셔야 되고 아마 국내 저기 부품업체 같은 건 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봐야 되고 그 팩이 비클에 실려서 어떻게 비헤이비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전반적인 어떤 그 스키매틱 그 전체적인 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D 할 수 있는 부분, 3D일 수 있는데 1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터리의 에이징, 뭐 SOC라든지 SOH라든지 에이징, 서멀, 일렉트릭, 케미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BMS라든지 이런 것들은 1D 시뮬레이션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D를 보면은 뭐 저런 몰레큘러 디자인을 3D라고 볼 수 잘 모르겠지만 3D로 보고 그 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익숙한 미케니컬, 서멀, 뭐 디퓨전이라든지 일렉트리칼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결국 비클로 표현을 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 과정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어쨌든 디지털 배터리의 이제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좀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요새는 배터리 자체가 약간 예. 좀 스마트해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뭐 그게 디지털 배터리인지가 한번 왜냐면 그 배터리 자체가 예. 그 뭐 오래 쓰거나 뭐 이게 그 뭐 충격에 어떤 영향을 오고 자체적으로 약간 좀 옛날보다는 많이 스마트해지고 있다고 그러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배터리 하나하나보다는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쓰는 그 BMS가 스마트해져야지. 뭐 그러니까 중간에 뭐 배터리 하나가 나갔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지. 뭐 그치. 없애버리 네. 저기 오프시키고 딴 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똑똑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전에 거는 이제 전체적인 뷰를 본 거고 이거를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어떻게 매핑을 시키는 거냐. 그래서 1D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 3D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 그 디지털 배터리라는 컨셉에서 전체적인 몰레큘러부터 비클 레벨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셀 레벨에서는 뭐 피지컬 그 디자인 데피니션을 내리고 일렉트로 케미칼 퍼포먼스를 보고 그다음에 일렉트로 서머 일렉트로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아까 셀의 어떤 세이프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디그레이션, 그 에이징, 그 스테이트 오브 헬스라든지 스테이트 오브 차지를 보면서 이 배터리가 어떻게 비헤이비어를 하는지 이런 것들 아까 저기 황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RM 리듀스 오더 모델링을 속에서 저렇게 많은 배터리를 이렇게 다 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더를 리듀스하는 방법들을 이런 것들을 배터리 셀 엔지니어링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모듈에서는 뭐 약간의 더 확장된 버전인데 일렉트로미케니컬 한 피지컬 디메인즈에서 이게 쿨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스트렝스, 스티프니스, 듀어러빌리티는 어떻게 벌리는지 임팩트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도 역시 배터리들이 많이 사용이기 때문에 뭐 BMS 같은 경우는 리드 소다 그 모델링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조금 전에 보였던 셀 타입, 그러니까 그 실린더리컬 타입 배터리를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2020년에 그 네이프엠스에서 다섯 시스템에서 발표한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파우치 타입의 배터리고, 그러니까 플레이트가 있고 볼트가 있고 파우치 셀 14개 파우치 셀이 있고 터미널도 있고 커버도 있고 볼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건데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작 공정대로 프리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볼트를 재고 그 다음에 인터피어런스 핏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웰링, 그 다음에 SOH 다 준 다음에 미케니컬 샥, 그 다음에 크러쉬, 드롭, 페니트레이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게 있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프리한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립 공정, 매니팩처링의 이펙트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가동 중인 스웰링이나 스테이트 오브 헬스를 갖다 고려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근데 이거가 그 LG 배터리에서 쓰고 네. 있습니까? 지금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커스터머는 저기 다섯 시스템에서 커스터머가 LG에서 네. 시뮬레이션 쓰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 저기 툴을 쓰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그 회사의 그 근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지금 배터리가 한국이 되게 강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다소든 예. 그 이 외국 벤더들이 이 LG 이걸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 다 배터리라는 거가 초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이게 이제 엄청나게 다 자동차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항공기도 이제 뭐 전기 배터리를 쓰겠다고 그러도 나오고 이제 근데 예. 이제 아직까지 지금 그 리튬 배터리에는 약간 한계가 있지 안전성이 않습니까? 있죠. 이게. 그 리튬의 양을 저기하고 음극재에서 예, 어떤 예, 그 예. 철을 좀 많이 쓰면 효율은 떨어지지만 좀 안정적인 배터리가 될 수 있는데 다음에 가면 이제 그린 유로 나오니 좀 전에 이게 이제 저 샥 어널리시스입니다. 이런 이게- 이제 볼틱 그 테이프 저기 스트랩을 다 감고 이니셜 스트레스가 다 있는 상태에서 파우치 셀이 이제 저런 왼쪽에 있는 엑셀레이션 커브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거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예, 예. 없나요? 결론을 하나 어떤 화면을 결론을 해주시죠? 이 계속 끝에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예, 근데 여기 거기서 이제 배터리가- 이게 결국은 나중에 예. 다 들어가서는 예. 이런 예. 타입의 어널리시스가 돼야지 아. 된다. 근데 대기업은 뭐 배터리면 배터리에 포커싱할 수 있지만 국내 많은 그 티어 1 벤더나 이런 분들은 그걸 배터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패키지하고 구조에 연결돼서 하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의 냉각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들을 해석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이거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예. 주로 많이 그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예.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충돌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그렇죠. 뭐 폭발하거나 예, 뭐 예, 예. 이런 거가 지금은 이제 뭐 저희가 이 물속에도 위험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리튬 배터리가 물에는 물과 만나면 터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물에 빠지거나 이러면 그래서 그 안에 그 필링을 굉장히 처리를 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근데 요즘에 우리가 그 자동차 고치러 가게 되면 리프트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드는 위치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아무데나 들었다가는 배터리 아. 쪽이 상처받을 수가 있으면은 그러게요. 필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라든지 잘못 가면은 물 속에 이제 지나갈 때라든지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그 이제 질문할 때가 예.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먼저 요 질문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 분한테 예. 제가 먼저 드리고 여기 이제 여기 하셨으니까 요즘에 또 이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그죠. 않습니까? 우리 CA랑 메타버스랑 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자기 의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혀 관계 없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뭐 그 제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우리가 엔지니어로 막 했을 때 인터넷 딱 나왔을 때 모든 엔지니어들이 인터넷이랑 엔지니어랑 전혀 관계가 없다. 뭐 이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이거 관계 없다. 근데 다 관계가 있었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왜냐면 CA나 모든 엔지니어가 사회가 현상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또 그 경영하시는 분들께는 요 지금 이제 다 여기 하고 있는 거랑 메타버스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인 사업이랑 메타버스랑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완전한 의미에서 디지털 틴이 되려면요.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는 렌즈라는 그러니까 피지컬한 디바이스가 있어서 안 되겠지만 라디오를 그 안에서 디자인한다. 그러면 그 턴온 하면은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 정도까지는 가야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에 좀 맹신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디지털 트윈도 메타버스의 한 부분이다. 동의하세요? 일단 가상의 관점에 보면은 그 얘기는 뭐 할 수는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지금은 뭐 다 아직 뭐 새롭게 개념이 정립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 메타버스는 아직은 뭐 올해가 45년이고 디지털 트윈은 한 10몇 년, 15년씩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많이. 그래서 어떤 그 제 가까운 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세요. 뭐 요새 메타버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랑 일반인들은 뭐 디지털 트윈이랑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얘기를 하고 가야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그
황영구님이랑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산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 칠러 있잖아요, 칠러요. 예, 예. 사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 칠러가 사용자들이 어떻게 쓰는 그걸 가상을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서 팔면 확 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성능이나 모양이나 이런 걸 가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 사용자한테 줘보고 그거를 가상으로 써봐서 문제점이 했을 때, 왜냐면 그 엔지니어들은 사용자가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걸 뭐 메타버스 환경에다가 주고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나는 매뉴얼로다가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다든가 뭐 말도 안 되는 걸 쓰면 그것도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래서 메타버스와 또 우리 그 엔지니어는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뭐 만들 때도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 때도 정비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정비할까? 나라면 이렇게 정비했는데 막상 테스트하니까 이상하게 정비를 하는 거야. 왜 가까운 것도 뜯는 게 아니라 왕창 뜯는다든가. 요즘에는 정비 가이드 같은 경우도 3D로 나옵니다. 아니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내가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그렇죠. MZ 세대 예. 뭐 이상한 세들이 와서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괜히 뭐 이거 필요도 없는데 이것도 뜯어보고 그랬을 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자동차도 그냥 매뉴얼대로 쓰는데 꼭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건 상상을 할 수가 네, 없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생각난 거이기 때문에 이제 좀, 메타버스도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 질문하는 우리 이렇게 그 해석이랑 이 가상 제품이랑 아까 연결해서 그 디지털 트윈이랑 연결하는데 그 연결을 어떤 식으로 뭐 센서가 전기 신호로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안 만들었어 이 시스템을. 근데 전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품 액추에이터에서 이기까지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는 사실 뭐 가상 시나리오를 보낸다든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제가 좀 아직 실물이 없는 실물이 없어요. 상태에서는 사실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은 좀 성립되기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트윈의 전제는 실물이 있고 내가 그것을 가상화한 것이 내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 현장의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것은 뭐 의외로 뭐 여러 가지 통신 기술을. 근데 그거는 약간 좀 그 논리적이 아닌 게 왜냐면 가상 제품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상 제품은 안 나온 거잖아요, 아직. 근데 아직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 자체도 나온 지가 몇 년 되지 않고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완성 단계로 보여주는 업체 또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매뉴팩처링 쪽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춰가는데 하나의 제품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을 보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위험한 게 좀 있지 않을까. 하여튼 오늘 제가 질문을 이제 좀 한 몇 개 받겠습니다. 일단 그 앞에를 보시죠. 배터리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배터리. 임구식 님이 질문. VPD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컴퓨터 스펙 어떻게 되는지요? 이거는 뭐 좋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또 PC가 아니라 약간 버추얼 PC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도 조금. 그다음에 위상 최적화 또는 수치 최적화를 할 때 최적화 설계를 위한 현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이 뭘까요?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 같은데. 광범위한. 제가 지금 최적 설계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러니까 역학 과목을 잘 알고 그걸로 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적 설계 툴을 써야 되는데 가끔 학생들이 보면 이걸 무시하고 이제 툴에만 의지하려는 경우인데 어쨌든 기초에
튼튼하게 하시면 제 의견은 요즘 툴이 좋아서 뭐 금방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임규식님이 계속 질문하셨는데 리튬 배터리 이 다중 물리 해석에서요 기계적 하중에 의한 셀 모듈 팩 해석을 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는 착오는 어떤 것이 유념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학생분인 것 같은데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 제가 해석하면 보면 배터리도 아까 좀 보는 관점이 많은데 열을 볼 건지 아니면 구조적 변형을 볼 건지 아니면 뭐 전기 화학적인 쪽을 볼지 관점에 따라서 모델링도 좀 달라야 되고 해석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일단 먼저 설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어쨌든 해석 방향과 다르게 모델링은 회사에서 이런 예제 준다고 그것만 열심히 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방향을 정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스텝인 것 같습니다. 윤성원 님이 효과적인 VPD를 위해서 먼저 시스템 기능과 구조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이 모델을 해석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모델 기반 설계를 위해서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 이런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가 어느 정도 성숙돼 갖춘 분야는 어느 곳인지 뭐 이런 노력이 제일 중요한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많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표준화나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가전업계에 있지만 자동차 분야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데가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소프트웨어도 사고 뭐 이게 이제 매스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데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좀 디테일적인 게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 손정환 님이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의 경우 실제 적용 사례는 어느 분야에 많이 있는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나 가전도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최근에 보니까 소형 위성에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가시면 소형 위성이 사실은 이게 할 건 많은데 그 기술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또 인원이 제한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이걸 다 한다고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까 1시간 전에 왔는데요. 김근영님, 메타버스 이슈와 CA 활용한 가상제품 개발 연관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진짜 안 되시네. 괜히 내가 안 얘기해도 되는데. 혼났습니다, 제가. 지정원님은 가상제품 생산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치 해석과 실제 시제품 측정 수치와의 차이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뭐 교수님이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해석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구한 값하고 시뮬레이션한 값 나온 그 그래프를 그 주요 팩터에 대한 그래프를 가지고 최적 설계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라미터를 변형해야 그 커브의 갭을 줄이느냐, 그러니까 높이를 줄이느냐, 아니면 면적을 줄이느냐, 뭐 이런 저기를 해서 그 자체도 실험과 해석을 맞추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CA 팀장을 하면서 위에 가서 많이 깨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답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상한 선입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CA에서 나온 건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1.0인데 나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 그 대답하기가 참, 아니,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차가 뭐, 그래서 이제 제 와이프도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측이랑 이렇게 예측을 확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와야 되는 거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비가 온다는 건 예측인데. 확률론적인 어프로치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죠. 시뮬레이션이니까 확률을 안 배운 상태에서 이런 예측을 시뮬레이션을 얘기하니까 아니 이거 왜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변화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보고를 할 때 이 결과는 신뢰성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뭐 95% 플러스 마이너스 3%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은 당장 뭐야 그럴 거 합니다. 근데 그쵸. 그리고 사실은 뭐 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벤더한테 약간 갑질도 하지만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된다고 그랬다가 안 되면 그 된다고 하는 그냥 집중력이 깨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자 조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확인을 하지 않고 나서 했다가 젊은 시절에 한번 혼나죠. 그러다가 이제 몇 번 혼나고 나면은 아 이게 그게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런 생각들. 요즘 대기업은 이제 CE에 대한 역할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은 잘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중소중견기업에서는 그쵸.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좀 남아 있는 네. 것 같은 생각이 이게 듭니다. 그 대기업에서 나오신 분 보세요. 다 안 돼요.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는데 현업에 있는 분들 내가 이거 돈을 엄청나게 아껴서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우리도 좀 그랬는데 이제 이게 판단은 내가 하는구나. 그 시뮬레이션은 그 판단을 하는 거에 그 다양한 데이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거다. 내가 결정을 얘가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요. 예.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 한번 문중님이 LG전자와 HA 연구센터 선행 가상 예, 예. 개발팀이 수행하는 업무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업데이트 예정이나 새롭게 출시 예정인 제품이나 솔루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개발을 시도를 하고 있고 뭐 일부는 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네. 분명한 것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의 개발 방법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떤 매체나 공간을 통해서 이제 저걸 했구나 하는 걸 좀 보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거 질문 이렇게 하고요. 우리 김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좀 클로징을 해주시겠습니까? 왜냐면 CA 컨퍼런스가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은 그 대면이죠, 이번에. 예, 대면입니다. 전에는 비대면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좀 저희 논문도 좀 많이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래서 한번 좀 클로징 멘트를 해주시죠. 하여튼 오늘 뭐 많은 좋은 말씀도 있었고 좋은 답변도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뭐 새로운 단어들 뭐 디지털 얘기도 나고 스마트 팩토리 요즘 뭐 너무 많은 단어가 나오지만 우리 CA라는 단어가 이제는 50년, 60년의 역사를 거쳐서 이제는 하나의 굴뚝 산업처럼 기초 학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CA를 이용해서 다양한 산업 제품에 많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지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 여러 많은 학회들이 거의 대면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CA 컨퍼런스에서는 직접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 직접 보면서 학문과 뭐 여러 산업 정보도 교류하시고 또 인적 교류도 하시면서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연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